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구루 중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칼 아이칸 이 세 사람의 2020년 2분기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전략과 인사이트로 시장에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가장 유명한 투자 대가 중 한 사람이죠.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일 뿐 아니라 19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6%, 총 수익률 182만 6,163%의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데요. 워렌 버핏은 포스코와 대구텍 등 우리나라 주식에도 투자를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현재에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비중 상위 20개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96%에 달하기 때문에 상위 20개 종목의 움직임만 추적해도 워렌 버핏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1분기 대비 비중이 확대된 종목, 파란색은 비중이 축소된 종목, 검은색은 2분기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신규 편입된 업종 중 스노우플레이크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속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지난 9월 16일 신규 상장됐는데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역사상 상장 당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워렌 버핏은 상장 첫날에만 9천억 원 넘게 수익을 거뒀습니다. 탑 20 종목의 업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IT 하드웨어가 37.48%에서 45.30%로 증가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주가 상승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있었던 운송 업종이 2분기에는 사라졌죠.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급락했던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과 같은 항공주를 모두 손절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분기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자면 1분기 대비 2분기 포트폴리오 비중 상위 20개의 종목의 업종 비중 변화는 거의 없다는 점, 1분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주를 전부 손절했다는 점, 2분기에는 1956년 포드 이후로 65년 만에 처음으로 IPO에 투자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영란은행을 파산시킨 남자, 사악한 구세주로 불리는데요. 워렌 버핏과 다른 점은 강력한 숏 전략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란은행을 파산시킨 남자란 별칭을 안겨준 검은 수요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1992년 독일 마르크와의 고평가가 계속되면서 유럽의 환율 조정 메커니즘에 가입되어 있던 다른 유럽 국가들은 협약에 따라 마르크와의 환율 변동폭 유지를 위해 자국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각국의 실업률 증가와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9월 8일 핀란드가 환율 조정 메커니즘에서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배신할 수 없다며 환율 방어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9월 15일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독일 마르크화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조지 소로스는 100억 달러를 동원해 영국 파운드화 투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른 헤지 펀드들도 동참하여 파운드화 투매는 상당히 공격적이었는데요. 결국 파운드화 환율은 하락 하한선까지 하락했고 영란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서 파운드화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은 지속됐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영국은 환율 방어를 포기했고 다음 날인 9월 16일 환율 조정 메커니즘에서 탈퇴의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때 소로스는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비중 상위 20개 종목입니다. 이들의 합산 가치가 소로스 펀드 전체 자산 중 70%이기 때문에 20개 종목의 움직임만 추적해도 소로스가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T모바일, 노턴, 액티비전 블리자드, 오티스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성향답게 러셀 2000 ETF에 대한 풋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소로스의 탑 20 종목 중 9개 종목이 이번 분기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보험,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서비스, 기계 업종에 속한 종목들입니다. 업종 단위로 보면 유틸리티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에너지 가격 급락으로,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은 2분기에 있었던 미국의 락다운 및 소비 심리 악화 영향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소로스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이들의 회복력을 믿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ETF를 숏 포지션으로 구축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중소형 기업들의 도산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적격 투자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에도 투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소로스 펀드의 탑 20개 종목 중 1분기 대비 비중이 축소된 종목은 8개 종목입니다.
코로나19 수혜를 받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미디어 교육, 바이오 업종을 축소했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19가 곧 해결될 테니 포스트 코로나 업종을 모아두자라는 것입니다. 상위 20개 종목의 업종 비중을 보면 1분기에는 미디어 교육 업종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2분기 들어오면 비중 다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의류, 완구 업종과 증권 업종이 제외됐고 통신 서비스, 보험,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서비스, 기계 업종이 추가되면서 구성 업종이 11개에서 14개로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해소로 인한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기계, 보험 업종에 대한 수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업종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미국 내 5G 투자 증가와 4G에서 5G로의 전환에 따른 아르푸 상승과 그에 따른 업종 내 수익 증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2분기 조지소로스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보다는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 등을 신규 편입하거나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 코로나19 진행 과정과 시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도산 리스크 등을 염두에 두면서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구루는 악랄한 기업 사냥꾼 혹은 행동주의 투자자로 불리는 칼 아이칸입니다. 칼 아이칸은 경영이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기업의 지분을 획득한 다음 주주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경영에 개입하는데요. 철저하게 단기적인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배당 확대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주 매입, 대규모 구조조정, 사업부 매각, 인수합병, R&D 비용 축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칼 아이칸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멀쩡한 기업을 망가뜨린다는 비판이 존재해 악랄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립니다. 반대로 칼 아이칸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로 인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 이익 신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옹호론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투자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칼 아이칸은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KTNG 사태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칼 아이칸 연합은 KTNG의 자회사 매각 및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며 행동주의 투자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2006년 12월 5일 KTNG의 주식을 매각하며 행동주의 투자자가 아닌 일명 먹튀로 우리 기억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칼 아이칸은 이때 배당 및 시세 차익 등으로 1,5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한데? 칼 아이칸의 포트폴리오 중 가장 특이한 점은 본인 회사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점과 업종 기준으로 에너지, 자동차, 자본재 등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 업종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 의류, 완구 및 호텔 레저 서비스 섹터에도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시적인 이벤트이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1분기 대비 2분기 칼 아이칸 포트폴리오 중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없고 오히려 보유한 종목을 청산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내 종목 개수가 19개에서 16개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위 포트폴리오의 섹터별 비중 변화는 에너지 섹터로 분류되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를 제외하고 산정한 비율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1분기 36%에서 2분기 43%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현재 에너지 섹터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감소를 감안한다면 칼 아이칸의 성향으로 비추어 볼 때 칼 아이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2분기 칼 아이칸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면 코로나19 극복 이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 갖고 있는 일부 업종을 정리함으로써 보유 업종을 압축했다는 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의 빠른 회복과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포트폴리오 내 에너지 섹터의 비중을 확대했다는 점, 포트폴리오 보유 비중에서 자사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칼 아이칸의 2020년 2분기 포트폴리오를 알아봤는데요.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인 찐테크TV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